984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n행의 n개의 정수를 적습니다. 1행에는 100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부터 밑에는 어때? n 플러스 1행의 왼쪽 끝에 여기 적혀 있는 거는 그 전에 항에서 이어오세요. 그냥 뭐 말을 이제 말로 하다 보니까 좀 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져서 그렇지. 지저분해졌다 해야 되나? 못 알아듣겠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지. 그냥 순서대로 모든 자연수 다 쓴다는 얘기다, 맞지? 알았죠? 그때 n행에 적혀 있는 모든 수의 합을 an이라고 할 때 A13에서 A12를 빼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뭐야? A13이란 거는 말 그대로 제 몇 항? 몇 행? 13행에 쓰여있는 수들의 합이고 A12는 뭐야? 제 12행에 쓰여있는 합이겠지. 이 수의 개수,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런 것들. 13행도 마찬가지겠지.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런 것들. 싹 써주면 되겠다, 맞지? 그 녀석을 답을 내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되겠어? 12행 전까지 11행까지 몇 개의 수들이 다 쓰였는지를 보면 되지 않을까? 1행에는 1개, 2행에는 2개, 3행에는 3개, n행에는 n개. 1행에서부터 n행까지 쓰인 모든 수들을 다 한번 더 해볼까? 개수를 몇 개부터 몇 개까지? 1개부터 1개부터 n개까지 싹 다 더해보자. 뭐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맞죠? 맞죠? 뭐예요? 아, 여기서 11행이라고 해놓고 왜 n행이라고 썼니? 어쨌든 그래서 1행에서부터 11행까지 다 쓰인 거 더해보자. 뭡니까? 11 곱하기 12 나누기 2. 몇 개? 66개. 100부터 시작해서 66개의 자연수들이 다 쓰였어. 몇 개 남았어? 34개. 그럼 저 밑에서부터 생각하면 1부터 34까지가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뭐다? 34. 네. 얼음 만들고 있어요. 신기하죠? 자, 그럼 어쨌든 34개부터 몇 개? 12개. 34부터 12개. 그럼 어디까지 오면 돼? 여기가 몇 개야? 22겠죠? 맞죠? 그럼 여기는 뭐? 23이겠죠? 됐죠? 그럼 여기는 몇 개? 전체 13개겠죠? 사실은 끝났다, 이미. 그럼 뭐 개수 세어보는 거지. 여기는 몇? 10으로 끝나겠죠? 됐지요? 끝. 그러면은 A13은 23부터 34까지의 모든 자연수의 합. 어떻게 표현돼? S12로 표현을 해보자. 그런데, 아니다. A10이지. 뭐라고 써야 되냐, 이거, 문자를. 어쨌든, 여기에 쓰여있는 수들은 뭐다? 23부터 34까지의 합이다. 그러면 A13은 뭐다? 12는 뭐다?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항 몇 개? 12개. 그 다음에 A13은 뭐예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3개. 첫째 항 더하기 끝항 10 더하기 22라고 생각하면 되지. 알았죠? 끝. 빼시면 답입니다. 알았나요? 예. 여기까지. 어때? 할 수 있겠죠? 답. 끝났지? 오늘 어디? 등 비러 가보자. 근데 요거 985번 질문 아니야? 똑똑인데. 자, 이거를 그냥 한번 그냥 보여만 줄게. 이거 어차피 해봐야 다음번에는 또 까먹을 가능성이 더 큰데 가장 큰 긴 길이는 5 그리고 가장 짧은 길이는 1 선분의 길의 합을 구하시오. 당연히 이 단원에 있으니까 등차의 수열을 합으로 써도 되지만 왜 등차인지는 알고 가야지. 얘 2차식이죠. 얘도 2차식이죠. 근데 둘 다 최고차의 개수는 1이죠. 근데 똑같은 x를 넣어서 나온 y 좌표들끼리 뺀 거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걸 뺀 거야. 그래서 요 두 놈은 두 함수의 차가 되는 거고 그럼 뭐가 된다? 1차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x에 대한. 그 말은 뭐다? 등차 수열인 거지. 왜?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에서는 그냥 등차 수열이다 라는 사실만 얻어오고 나서 답을 바로 쓰면 끝. 왜? 가장 짧은 거 첫째 항 줬고 가장 긴 거 끝항 줬어. 그 다음에 항의 개수 10개라고 하잖아. 그럼 끝. 2분의 10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그래서 5, 6, 30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다. 알았지? 자, 어제도 여기까지. 뭐 등차 수열 끝. 그럼 이제 어디? 등비 수열로 가보자. 자, 근데 등비 수열은요. 뭐 등차 수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등차 수열보다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더 많은 느낌은 저기 뒤에 합부분으로 가야 나오고 그전에는 없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근데 뭐 특강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를 할까 사실 좀 고민을 했어. 등비를 할지 시그마 저기 수열의 합을 할지 귀납법을 할지 사실 중요한 걸로 따지면은 사실은 수열의 합이랑 귀납법이 좀 더 중요하긴 한데 등비 수열에서 너네가 내신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중에 일부 가끔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원리합계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왜냐면은 한번 들어놓으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가끔 등장하거든요. 근데 내신 대비를 할 때 보면 있잖아. 저희 학교 원리합계 안 나오는데요. 해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한번 설명해 봐야 또 까먹고 또 까먹고를 계속 함. 시험 대비 때 특히 안 할게요 라고 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아마 빼게 될 가능성이 커서 지금 미리 그냥 해버리려고. 그래서 아마 원리학계 쪽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다. 일단은 등비수열의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할 건데 전체적인 등비수열 자체에 대한 개념 설명은 등차랑 그냥 완전 동일합니다.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어? 등, 같아. 차가. 그런 수를 나열한 거야. 그럼 등비는 뭐겠어? 등, 같아. 뭐가? 비가. 그런 규칙을 가지고 수를 나열하세요지. 그래서 뭐다? 이웃하는 항들 간의 뭐가? 비가 일정한 수열. 그거를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알죠? 고등학교에서는 좀 다르게 정의한다는 거. 등차수열도 살짝 바꿨었지. 그래서 일단은 수열 AN을 표현을 하는데 얘를 A1, A2, A3, AN까지 나열했다고 치자. 그때 뭐 한다? 이웃하는 항들끼리 B를 구해봐. 어때? 두 녀석끼리 나눠봐. 다음 항에서 전의 항을 나누자. 그러면 그 다음 항에서 그 전 항을 나누는 것도 그 다음 항에서 또 그 전 항을 나누는 것도 다 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언제까지? 끝까지 계속. 모든 항들이 다. 그래서 그 B를 R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 B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B, 우리가 공차라고 했던 것처럼 공유하고 있는 B, 뭐 이런 의미겠죠. 라는 의미로 공비라고 사용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약속이 어떻게 됐어? 짠짠짠! A2는 A1에다가 R을 곱할래. 여기서는 A3를 만들려면 넘어가서 A2에다가 R을 곱할래. A4도 A3 그 전의 항에다가 R을 곱할래. 마지막에도 결국은 AN-1에다가 R을 곱할래. 그래서 어떤 수를 기준으로 해서 R을 곱했더니 다음 항, 거기다 또 R을 곱했더니 또 다음 항, R을 곱했더니 또 다음 항, 계속 R을 곱했더니 계속 다음 항. 그래서 뭐라고도 정의를 한다? 고등부에서는 어떤 수에, 이게 첫째 항을 역할을 하겠죠. 어떤 수에 일정한 값, 이 값이 R이겠죠. 이걸 뭐 해서 계속 곱해서 만든 수열이다 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뭐가 편해지냐? 바로 일반항이 편해지지. 따라서 일반항 A는 뭐다?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비를 하나 곱하면 둘째 항, 두 개 곱하면 세 번째 항, 세 개 곱하면 네 번째 항, 네 개 곱하면 다섯 번째 항. n번째 걸 만들려면 n번째 항, 제 n항을 만들려면 n-1번 곱해주면 됩니다. 저 되게 달그락거리는 거. 요게 바로 뭐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지. 알았니? 그러면 또 뭐겠어? 등차수열처럼 막 A3가 몇인, A7이 몇인 이런 거 할 때마다 계속 이식 써주면 답 나와. 알았죠? 알았죠? 자, 그리고 등차수열 하고 나면 뭐 했어? 등차중앙 갔지. 등비수열 하면 뭐 하겠어? 등비중앙 가겠지. 자, 등차중앙이 뭐였어? 대수 A와 X와 B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X는 AB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였잖아. 등비 수열 이뤄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만들어 볼래? 얘를 A라고 하면 얘는 AR이고 얘는 AR제곱입니다. 자, 두 개를 가지고 얘 만드는 방법. 이들이 곱해주면 A제곱, R제곱, 가운데 거의 제곱이네. 아, 그래서 등비중앙 공식 벌써 끝났어. 뭐 나왔어? X제곱은? 가운데 놈의 제곱은 AB입니다. 자, 여기서 X를 구하라고 하면 뭐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겠지만 어쨌든 루트 AB지. 자, 등차 중앙이 뭐였어? 2X가 A 플러스 B였지. 맞지? 그럼 X는 뭐였어? 2분의 A 플러스 B였지.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우리 최근에 배웠죠?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너네 반도 했나? 어제. 그렇지. 화토만 아직 안 했지. 그지? 산수기 아직 안 했지. 아마 내일 할 건데. 그렇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 AX, B가 등차수를 이룰 때의 X를 X1, 등비수열을 이룰 때의 X를 X2, X1과 X2의 관계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가끔. 알았죠? 그때 당연히 등차 중앙이 더 크다. 그거나 같다, 정확하게는. 알았지? 근데 AB가 같다면은 둘이 같을 수도 있고, AB가 무조건 다르다고 하면은 같지는 못하겠지. 무조건 그때는 등차 중앙이 크겠지. 뭐 그거는 참고는 하세요.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지울게요. 자, 어쨌든 그다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영남 등비 수열도 똑같아.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 근데 등차 수열은 이루는 수라고 해서 세수가 나올 때, 네수가 나올 때, 다섯수가 나올 때라고 했는데 등비는 그냥 무조건 세수. 네수, 다섯수 안 나옵니다. 자, 대신에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과서식 풀이. 하나는 이제 내가 쓰는 풀인데, 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정치적인 말 같다. 황교익. 그지 않냐? 깜짝 놀랐네. 이 T라고 써야겠다. 자, 어쨌든 가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잡으라고 하냐면, 등차는 가운데를 A로 잡으라고 하지. 그지? 그건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교과서에서 여기서는, 등비수열에서는 첫째 항을 A로 잡고 AR로 잡고 AR 제곱으로 잡으라고 해요. 왜요? 여기서는 합곱이 안 나오나요? 아니, 나와. 근데 나는 가운데를 A로 잡으라고 해. 왜? 결국 원리는 똑같아. 합곱 나오니까. 곱을 주면은 뭐야? A 찾고 시작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여전히 등비에서도 이렇게 많이 식을 세우는데, 교과서가 이렇게 식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 R분의 1 때문에 그래. R분의 1 때문에. 보통 등비수열은 공비가 0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냥 분수식이 나오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냥 교과서는 이렇게 해서 차라리 연립하세요라고 합니다. 나는 어차피 곱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피해가.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대입하는 방식을 보통 더 많이 푼다. 알았지?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너희들은 편한 대로 따라가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 남았어? 등비수열의 합 남았죠. 끝. 오늘 마지막 유형이에요. 원리합계를 제외하면. 그래서 원리합계에 좀 힘을 쏟을 거야. 오늘은 거의 개념 설명하다 끝날 거야. 알았죠? 원리합계 때문에. 왜냐면 등비수열은 등차수열 잘 하는 애들은 다 해.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답 나온 거 이미 등차에서 해봤잖아. 등비도 무조건 때려 넣으면 답이 나와요. 알았죠? 자, 등비수열 합이다. 그래서 뭐다? 일단은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부터 해서 n번째 양까지 합을 우리 뭐라 불렀어? SN을 불렀었죠. 여러분, 자, SN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등차수열 합도 아니고요. 등비수열 합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색깔 바꾸려고. 알았죠? SN은 그냥 모든 수열의 합을 다 말하는 거다. 알았지? SN이 뭐라고? 모든 수열에 대해서 1, 첫 번째 항, A2, 두 번째 항, A3, 세 번째 항, 모든 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n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걸 무조건 S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N이 뭐야? 라면 등차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그냥 모든 수열의 합. 알았지? 등차 등비인지 모른다. 어쨌든 이걸 구해볼 건데
이거 유도 과정 기억나지? 등차처리 유도 과정, 등차처리 합공식, 유도 과정 꼭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썼어? SN을 한 번 더 쓰는데 밑에 쓸 때는 얘네를 순서를 싹 바꿔서 썼죠. 그리고 부르는 이름도 얘가 A, A'D, A'Ed, L 이라고 불렀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L, L-D, L-ED 하면서 나오고 마지막은 A로 끝나게 했었잖아. 그래서 둘이 더 해봤었지. 등비는 어떻게 하냐? SN을 한 번 더 쓴 건 똑같아요. 그런데 잘 봐. 얘를 A라고 부를 거야. 얘는 AR이고요. 얘는 AR 제곱입니다. 얘는 뭐겠어요? ARN-1승이겠죠? 자, SN을 한 번 더 써보자. 한 번 더 써.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쓰냐? R을 곱할 거예요. RSN을 쓸 거야. 그럼 첫째 항 A는 어떻게 됐어? AR이 됐겠지. 어디다 쓰고 싶어? 하나 밀려 쓰는 거야. 그럼 얘는 AR 제곱이 되면서 요 밑에 쓰는 거지. 쭉 더하기 갑니다. 그럼 이 앞에 A, R에 N-2승이 있었겠지. 한 번 더 곱해서 얘랑 똑같아 줬고 밑에 쓰면 되겠지. 그리고 얘 R배하면 AR N승이 되죠. 그거 뒤에 혼자 떨어져 있는 거야. 자, 민범아. 둘이 보니까 빨간 것만 봐봐.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렇지. 뺍니다. 미안.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했나? 자, 간다. 뺐어. 뭐 나와? 1-R SN. A. 다 사라져버리고 얘만 빼기로 남지. 끝났습니다. SN의 공식은요. 1-R분의 분자. 이거 A로 묶어서 1-R의 N승입니다. 그리고 등차는 막 A와 L을 가지고 이용한 합 공식도 있었고 AN을 이용하는 공식도 있었고 했는데 등비는 이게 다야. 굳이 하나 더 써주자면은 R이 지금은 1보다 작으면 분모가 양수야. 근데 R이 1보다 클 수 있지. 막 3 같은 거, 4 같은 거. 그걸 위해서 그냥 분모 분자 미리 부호 바꿔 놓는 정도?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냥 기본은 이거야. 알았니? 요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에요. 그러면 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1번 하나 하면 끝. 그러면 등비수열 완성. 알았음?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세요 하면은 다 풀 수 있다고. 왜? 일단은 항이 몇 개 나오면 그 전부 다 저걸로 쓰면 돼. 그러니까 가운데 걸 물어보면 이거 쓰면 되고 합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거나 값이 나오거나 뭐 물어보거나 하면 전부 다 저거 쓰면 돼. 알았음?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디로 간다? 원리합계 하러 갈 거야. 이거 좀 싹 지워도 되나? 자, 원리합계는 어디 있냐? 쭉 넘어가 봐. 제일 마지막 등비수열 합 뒤에 그거 나올 건데 여기 있네. 유형 25번에 있어요. 요 녀석은 사실은 원리합계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유형이야. 간다. 원리합계. 윤채야, 원리합계의 뜻이 뭔 것 같아? 일단 금액입니다. 돈입니다. 돈. 돈 얘기예요. 원리합계가 뭐였어요? 원, 리, 를 더한 거. 원이 뭐야? 원금. 리는 이자. 원금과 이자에 대한 얘기예요. 나중에 너희들도 크면은 이자 많이 내겠죠? 자, 그래서 원리 합계는 이자와 관련된 뭔가가 등장한 거야. 두 개의 이자가 있지, 대표적으로. 하나는 뭐 있어? 뭐 돈, 은행에 돈 넣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빌렸기 때문에 돈을 이자 내는 거. 두 가지의 기본 유형이 있을 거다. 알았죠? 자, 간다. 원리 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원리 합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었을 때 나한테 주는 이자를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돈. 그게 원리 합계겠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총 갚아야 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원리 합계는 뭐다? 원금과 이자의 합이다. 자, 그때 여기서 상식 얘기를 조금 들어갈게. 이자를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는데 이 단과 복이라는 단어 너네 영어 수업에도 들었지? 단, 복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 두 개 뭐 있어? 단수, 복수. 그런 거 생각하면 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단리는 이제 단순하게 붙이는 거. 복리는 이제 복잡하게 붙이는 거. 근데 좀 많은 거, 적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단수, 복수처럼. 자, 단리법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자를 매년 주긴 주는데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매년 주는 거야. 근데 복리법은 있잖아. 한 해가 지나면 이자가 들어서 내 통장에 이자까지 붙어 있겠지? 그거 자체에 대한 이자를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이자도 있고 원금에 대한 이자도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원리 합계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가 달라요. 물론 실제로 너네가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는 거는 뭐냐면은 단리야. 은행도 단리고 우리가 빚 갚는 것도 대부분 단리입니다. 복리는 그럼 어디서 만나냐? 그 너네 은행 있지,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같은 그런 걸 1금융권이라고 하죠. 2금융권에 뭐 있어? 나도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저축은행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런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혹시 만약에 이제 너희들이 은행에 적금을 한다. 누가 넣고 싶겠니? 국민은행이 탄탄한데, 우리은행이 탄탄하고 농협이 탄탄한데 누가 무슨 KB저축은행에 넣고 싶겠어? KB가 아닌가? 아무튼 무슨 저축은행에 넣고 싶겠어? 위험하잖아. 은행의 규모가 작으면 부도날 수 있잖아, 은행도.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 걔네들은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는 알지? 은행 어떻게 돈 벌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들이 1억씩 투자를, 적금을 해두면은 그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돼? 가만히 은행을 가지고만 계시니? 금고에 넣어놓고? 아니잖아. 그 돈을 굴려. 물론 리스크는 있겠지. 이 사람이 다시 돈 찾을래? 할 때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 일정 부분에 대한. 근데 이제 그 파이가 커지고 금액이 커지면은 꽤 많은 돈이 되겠지. 일정 부분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 일정한 부분을 빌려줘요, 또. 뭐 은행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기업을 대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지. 그 이자를 받아 가지고 또 그 돈 불리고 하는 거잖아. 은행에 돈 버는 구조는 그거죠. 어쨌든 그런 식이다. 그럼 어쨌든 그러면 그 적금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야 돈을 굴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적금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자를 올려서 돈을 많이 주겠다. 우리한테 적금 좀 하세요. 라고 하는 상품을 팔 때 복리 상품을 가끔이지만 일부 팔아. 복리는 만나기 힘들다 그래서.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막 너희들이 나중에 해산되고 뭐 하고 하면은 막 금융 수업 관련된 그런 거 듣고 하면은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꼭 들을 거야. 복리로 이자를 받으면 돈 진짜 많이 불어나. 처음에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짜 많이 붙거든.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 상식 얘기였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단리법은 뭐고 복리법은 뭔데요? 계산하는 방식이. 자, 간다. A1을 넣었어. A1을 넣었어. 그러면 단리법으로는 다음 해에 얼마 들어와요? AR만큼 들어옵니다. R이 이자율. 그럼 그 다음에 한 해가 또 올라서 얼마 들어와요? 또 AR 들어와. 또 AR 들어와. 계속 그냥 AR만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A에다가 AR 몇 해가 흘렀니? 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A로 묶어서 1 더하기 RN이에요. 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복리는 뭐다? 처음에 이자가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어? AR만큼 들어왔어.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그만큼도 그대로 있지만 갑자기 사라지진 않지만 이놈 자체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거야. 또 뭐야? 또 이자가 붙는 거야. 또 이자가 붙는 거고. 자, 차이 알겠냐? 얘는 끽해봐야 1차 함수야. 얘는 지수함수예요. 확 증가할 거야. 물론 우리가 아직 지수함수 배우진 않았지만 지수함수는 처음에는 느려. 근데 언젠간 급격하게 따라갑니다.
알았어요? 물론 달리목리는 처음부터 빠르다. 알았지? 처음부터 이렇게 돼. 처음부터 이건데 아무튼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다?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넣은 횟수만큼 지수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달리목리야. 이걸 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자를 계산하는 단순한 그냥 방법, 기본 공식. 알았죠? 2차 방정식 시험은 거의 판별식 같은 거.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 건데 상식 얘기했지. 아까 달리목리. 우리는 거의 달리를 본다. 실생활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수학 문제 풀고 있죠. 수학에서는 99%다 복리로만 푼다.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아무튼 알겠죠? 알겠죠? 자, 상식.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은행에다 돈 넣는 거. 돈 넣는 게 뭐 있어? 두 가지가 있죠.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다. 자, 이번에도 상식 얘기. 아까 윤채한테 물어봤지. 민범아,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뭐야? 너 좀 똑똑합니다, 오늘. 아, 그래. 오케이.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죠. 예금은 예를 들어서 1등 된 거야. 로또. 그래서 1등 상금 바로 은행에 빵 때려 넣는 거. 그거는 예금이죠. 적금이 아니죠. 매해, 매주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자, 근데 적금은 뭐야? 일반 직장인들이 보통 하는 거. 내 월급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니까 나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해야지 하면서 일정 금액씩 넣는 거. 물론 실제 적금에는 자율 입출금식 적금도 있고 그냥 정기적금도 있어. 정기적금은 매번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에다가 똑같은 금액 계속 집어넣는 게 정기예금. 그 다음에 자율 입출금식 적금은 막 넣었다 뺐다도 가능하고 넣는 금액도 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거. 오케이? 그게 이제 그런 적금인데 당연히 정기적금이 이자가 비싸겠죠? 자, 우리는 뭐 한다? 적금을 배운다. 네? 적금을 배운다. 근데 규칙이 또 있습니다. 뭐? 매년 일정한 금액을 넣는 뭐? 또는 매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정한 금액을 넣는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배울 거야. 뭐? 정기적금이 되겠지. 그리고 연이율은 또는 월이라면 월이율은 얼마,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알았죠? 자, 그때 꼭 기억하세요. 저거 공식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 절대로 외우지 마라. 알았지? 절대로 외우면 안 되는 공식이야, 저거는. 저걸 외웠기 때문에 한 달 뒤에 까먹는 거야. 못 외워.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공식들이 4개가 등장하는데. 알았지? 자, 근데요. 여기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적금 안에서만 두 가지가 있어. 기수불이 있고 기말불이 있어요. 너네 기말고사가 뭐니? 학기 말에 보는 거. 기말불이 뭐냐면은 기간의 말에 불, 납입을 하는 거. 돈을 집어넣는 거. 기수는 수가 머리수거든. 기간의 초에 돈을 넣는 거. 그걸 기수불, 기말불이라고 합니다. 자, 몇 년 동안 돈을 넣을 거예요? N년 동안 돈을 넣어보자. 자, 그럼 뭐야? 현재가 있고 1년째가 있고 2년째가 있고 3년째가 있고 N년째가 있는데 여기서도 1년째 돈 넣고 2년째 돈 넣고 3년째 돈 넣고 해서 N년째가 있는데 자, 둘이 차이. 얘네는 매년 초에 돈을 넣습니다. 얘네들은 매년 말에 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돈을 찾는 거는 둘 다 N년 말에 찾아요. 그럼 차이가 드러나지. 기말불은 마지막에 돈 넣자마자 빼는 거야. 넣었다가 해지하는 거지. 그럼 뭐야?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제 안 붙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 초와 말에 대한 얘기부터 하자. 초는 뭐냐면은 1월 1일 0시 0분 0초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N년 1월 1일 0시 0분 0초. 자, 근데 N년 말은 12월 31일 23시 59분 59.99999초. 뭐야? 그냥 N 플러스 1년 초랑 똑같아. 알았지? 시기상 1년이 지났단 얘기야. 그런데 왜 굳이 말이라고 부르냐? 마지막 돈을 안 넣고 뺄 거거든. 즉, 마지막에 돈은 여기에 넣고 끝이야. 매년 넣는 금액이 A1이라고 한다면은 기수불은 N년 초에 돈을 넣어요. 그리고 N년 말에 이자만 받고 끝나는 거야. 알았음? 그 차이다. 자, 그리고 어쨌든 돈을 언제 찾는다? N년째 말에 돈을 찾을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자, 얘들아. 기수물이라면, 단리법이랑 좀 달라질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안 달라질 텐데, 독립법이라면 있잖아. 너네가 한번 상식적으로 또 생각해봐. 이자율 10%짜리 통장이 있었어. 거기에 너희들이 매년 1,000만 원씩 넣는 거야.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다음 해 또 그 통장에 또 1,000만 원 넣고 또 1,000만 원 또 넣고 또 1,000만 원 또 넣어. 그죠? 그죠? 그거랑 어느 한 통장에 1,000만 원 넣었어. 1년이 지났어. 그 통장을 냅두고 새 통장을 10%짜리 또 만들어. 똑같은 이자율로. 거기다 돈을 넣어. 1,000만 원. 1년이 지났어. 그럼 또 그 위에 통장 두 개는 그대로 두고 세 번째 해는 또 통장을 또 만들어. 10%짜리. 똑같은 이자율에. 거기다가 또 1,000만 원 넣어. 자, 그 두 개는 같을까 다를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단리도 아마 같을 것 같은데 복리느라서 똑같아요. 왜냐면은 자, 한 통장에다 계속 가는 경우 생각해봐. 이자가 있었어. 이자가 있어. 원금이 있었어. 1,000만 원 넣었어. 이자가 1년 지났어. 이자가 붙었지. 얘는 원금도 1,000만 원 그대로 있고 원금에 대한 이자도 있고 내가 넣은 1,000만 원이 또 생겼어. 그지? 그리고 1년이 지나봐. 복리니까 얘에 대한 이자, 처음에 넣은 원금에 대한 이자 또 붙고 이자가 붙은 거가 이자가 또 붙고 두 번째에 넣은 돈에 이자가 또 붙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게 1년이 또 지나봐. 또 이자 붙고 막 있을 거야. 자, 통장을 매번 만들어 보자. 1년이 지났어. 처음에 통장 만들어서 1,000만 원 넣었어. 1년이 지났어. 얘는 붙어 있겠지. 나는 새 통장을 만들었어. 1,000만 원 넣었어. 자, 1년이 또 지나봐. 얘네들은 바뀌냐? 아니. 얘도 이자가 또 붙고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붙고 얘도 이자 붙고 그리고 난 1,000만 원 넣는 거야. 똑같잖아. 완전 같은 얘기가 돼. 그래서 우리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자, 기수별로 매년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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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씩 넣은 그 돈들이 다 다른 통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 이자 붙지? 얼마? A 곱하기 1 플러스 R. 복리로 붙어요. 얘 이자 붙었겠지. 그 전에 것도. 뭐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2승. 그럼 얘는 이자가 붙었겠지. 1 플러스 R로 이자가 몇 번 붙었겠어? N년이 지났습니다. N번 붙었을 거야. 그 녀석들의 총합을 구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데 합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누가 봐도 1승부터 N승까지. 그 안에는 2승, 3승, 4승, N-1승 다 있잖아. 등비수열의 합으로 풀어주면 돼. 그 등비수열의 합을 쓰는 거 결과를 여기다가 써놓은 것 뿐이야. 알았어요? 그럼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 빼기 1이라서 지금 R로 보이는 것 뿐이야. 저 R은 공비가 아니고 이자율이죠. 원래는 1마이너스 R. 1마이너스 공비. 알았죠? 끝. 자, 두 번째, 기말불. 이건 어때? 마지막에 N년 말에 돈을 넣어서 N년 말에 돈을 찾을 거야. 역시 이자 붙여보자. 얘는 이자 안 붙었어요. 1 플러스 R로 치면은 너희들 아직 안 배운 지수에서 배우는 0승. 0번 붙었다. 그럼 뭐다? 참고로 모든 수의 0승은 다 1이다. 알았죠? 그건 참고해. 이건 그냥 A란 얘기야. 그리고 처음에 넣은 돈은 자, 몇 년이 흘렀어? 여보세요? 몇 년이 흘렀어? N-1년이 흘렀어요. 자, 여기는 1년 초고 여기는 N 플러스 1년 초랑 시기가 똑같은 거다. 그래서 N년이 흘렀잖아. 1년에서 N까지만 오면 N-1년 흘렀지. 그래서 이 녀석들을 다 더하면 돼. 어쨌든 항의 개수는 N개거든. 합을 구해주면은 첫째 항만 A야. 이게 첫째 항, 첫째 항. 여기는 첫째 항이 뭐야?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1승이었잖아. 이게 첫째 항이야. 공비의 N승 마이너스이고 공비의 N승 마이너스이고. 알았음? 알았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합도 뭐다? 등비수열합 공식을 쓰면은 저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근데 너희들이 글씨 하나로 문제가 바뀐 거야, 얘들아.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적립해요.
매년 말에 120만 원씩 적립해요. 그 초와 말 때문에 문제가 싹 바뀐 거야. 오케이? 그것 때문에 공식, 그 글자 하나 때문에 공식을 하나 더 외울 거야? 뭐하라 그래? 공식은 그냥 한두 개 외워놓고 또는 방식만 기억만 해놓고 매번 문제 때마다 적용시키세요. 왜? 학교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이게 출제율이 진짜 높잖아? 그러면 나도 외우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는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출제율 자체가 너무 낮은 데다가 참고로 수능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외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이거 그려. 그래서 내가 원리학계 문제 풀어주잖아. 모든 문제에 다 이 그림을 그린다. 근데 이 말을 열심히 해도 난 알아. 10명의 학생을 가르쳐도 그 중에서 한 2명, 3명 이 그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식 쓰고 있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해놓고 지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한 달 뒤에 시험 대비해보면은 자 원리학계 풀어봐 하면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이러고 있다고. 쥐가 그렇게 풀어놓고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쥐는 자꾸 공식을 푸는 거야. 불편하거든 귀찮거든. 그러니까 제발 시킨 대로 따라가야 돼. 이거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너네가 영어 단어도 있잖아. 우리가 그 흔히 아는 진짜 뭐 누구나 다 아는 단어 스튜던트, 스쿨, 뭐 티처 이런 걸 아는 이유가 뭐야? 너무 많이 쓰니까잖아. 그냥 광고에서도 나오고 뭐 오만 뭐 심심하면 나오고 뭐 잉글리시 티처 ET 하면서 막 영어 제목에서도 나오고 너무 옛날 거다. 어? 그지? 또 뭐 있냐? 뭐 굿바이 무슨 무식 하면서 영어 제목에다 나오니까 굿바이 정도는 다 외우잖아. 다 자주 쓰는 단어들은 외우지. 근데 너네 1년 전에 중3 때 배웠던 학원에서 배웠던 영어 단어들 다 기억하니? 엄청 많이 까먹었잖아. 반이 뭐야? 한 7, 80%는 까먹었잖아. 왜 그래?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외웠고 예문도 한번 써서 외워봤지만 지금 안 쓰고 있잖아. 그러면 까먹거든.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 공식이 너네가 판별식이 잘 기억나는 이유가 뭐야? 너무 많이 써와서 판별식 진짜 많이 썼잖아. 근해 공식이 조금 가물가물해지는 이유가 뭐야? 이제 안 쓰기 시작했거든. 고등부 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외우면은 잠깐 그때 숙제할 때 정도는 기억이 날지 모르는데 시험 때는 100% 기억이 안 나. 무조건 만들어. 그러니까 문제 불편해도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매번 매 문제마다 그려. 몇 문제 안 된다. 그래 봐야 많아봐야 한 6개야. 적으면 3개고.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는 접근 말고 또 있어. 원리학계 파트에 나오는 유형이 사실은 안에 세부 유형이 2개가 더 있어. 문제에서는 구분 안 하고 있죠, 문제집은. 그 유형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 가지고 문제를 먼저 풀고 갈까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래? 1039번. 연이율 8%. 1년마다 복리. 매년 초. 100만 원씩 10년째 적립. 10년간 적립. 자, 가자. 뭐야? 1년째 초. 얼마? 100만 원. 2년째 초. 얼마? 100만 원. 10년째 초. 100만 원. 근데 10년째 말에 돈을 찾겠다. 여기로 시기를 다 맞춰줘. 이 얘기지. 그래서 이자 얼마 붙었어? 1.08. 원금 1, 이자 0.08. 원래 합계로 1 더하기 0.08. 그럼 얘는 뭐야? 1.08에 이자 몇 번 붙었어? 1년 초에서 11년 초로 간 거죠. 10년이 흘렀죠? 그래서 10번. 쭈르륵 다 더해주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뭐다? 공비 1.08 빼기 1. 공비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 도. 일단 첫째 항 100 곱하기 1.08. 근데 그 뒤에 곱해진 게 뭐다? 공비 1.08에 항의 개수 몇 개? 1부터 10까지 10개 빼기 1.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야. 그럼 분모 0.08이죠. 맞죠? 그럼 뭐야? 빠방 땡겨주면 8, 얘는 108. 그럼 뭐야? 8분의 100 곱하기 108 곱하기 짠 1.2. 됐나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 마무리 짓자. 4 약분 되네. 8 바로 되나? 안 되지. 4. 2, 8, 4, 7, 28. 2 하나 더 0.6.
그러면은 빵빵 땡겨주고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6, 7, 42, 6, 22, 162, 1620만 원이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알았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마지막 연산 말고 요걸 그려달라고. 왜? 까먹는다고. 이거는 뭔가 기억을 통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1년째 초 돈 넣어야지, 2년째 초 돈 넣어야지, 10년째 초 돈 넣어야지, 10년째 말 찾아볼까? 금액 맞추기.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어떻게 그리지? 외워요? 이 그림 그리는 걸 외워요? 그럼 결국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지. 알았음? 자, 이게 적금입니다. 알았음? 지워도 되죠? 요 그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간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적금 말고 뭐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얘기. 이제 이자에 대한 제일 많이 나오는 두 번째, 적금 말고. 뭐? 상환. 상환이 뭐야? 빚 갚는 거. 빚 갚는 거. 자, 상환도 똑같아. 원래 매월이 더 많기는 한데, 뭐 이상하게 매년이 더 많아서. 뭐 매년? 이번엔 매월이라고 할까? 1년마다 돈을 주면 좀 이상하잖아. 그치? 매월 일정한 금액을 돈을 넣습니다. 줍니다죠. 갚습니다. 그리고 연이율이 등장할 거예요. 월이율이지. 월이율이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적금과 차이 나는 거 딱 하나. 뭐? 목표치가 있다. 적금도 목표치 있는 문제 있다. 1년 후에 뭐 1억이 되는 뭐 집을 사기 위하여 뭐 1,000만 원이 되는 차를 사기 위하여 등등등의 명칭으로 나올 수 있어요. 목표는 있어. 근데 상환은 반드시 목표가 100% 있지.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 있는 거지. 맞죠? 맞죠? 여기 있나? 없네. 자, 어쨌든 간다. 상환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단은 상환은 적금과 좀 차이 나는 거. 적금은 내가 돈 넣을 거야, 돈 뺄 거야. 내가 내 의지로 기간을 정할 수 있지. 초에 넣고 말에 빼야지 하면서. 근데 상환은 뭐야? 마지막에 딱 돈을 주자마자 주면서 자 이제 다 갚았어요가 맞는 말이잖아. 주고 나서 1년 뒤에 너 이자 받았지? 이제 나 끝났어. 이건 막 양아치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상환은 일단은 뭐 초, 말 이런 게 없음. 그냥 1개월째. 초는 왜 나와? 1개월째, 2개월째, 그리고 마지막 N개월째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 A1씩 갚아 나갈 건데 여기로 금액을 맞추는 거야. 자, 근데 뭘 맞추는지를 잘 생각해봐. 이거는 상식 얘기를 들어가야 돼. 왜 갑자기 이자율을 따지는지. 이자율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일단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민범이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 자, 민범아 10개월 동안 갚아 라고 하면 얘는 100만 원씩 주냐? 그럼 얘가 양아치지. 그지? 왜? 나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10개월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으면 얼마가 됐을 수도 있고 뭐 은행에 넣었으면 얼마가 됐을 수도 있고 내가 그 1,000만 원을 가만히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데 굴릴 수 있다고. 그럼 얘도 그거에 맞는 대가를 지불을 해준 거지. 10개월 동안 내가 그 1,000만 원을 쓰지 못한 대가. 그게 이자잖아. 그래서 현금의 가치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20년 전은 뭐 더 할 거고요. 맞죠? 그래서 그 20년 동안의 현금 가치는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 뭐 한국의 뭐 GDP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엔화가 원화가 뭐 달러화가 뭐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5만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따질 수는 없으니 수학에서는 뭐 한다? 현금의 가치는 유일하게 딱 하나. 은행에 넣었다면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라는 걸로 현금의 가치를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으면 나 1,200이 됐을 거야. 너는 1,200을 갚아. 근데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도 갚아 나갈 때마다 자, 내가 마지막에 갚는 거는 그때가 그 시기겠지만 오케이? 처음에 갚는 건 너도 은행에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자를 불려도 되잖아. 내가 10개월 전에 줬지 지금 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뭘 맞춰주냐면 제일 먼저 현재라는 시간이 등장을 하는데 현재 내가 민범이한테 빌려준 금액이 만약에 얼마? B1이라면 그 B1을 은행에 넣습니다. 그때 N개월째에 얼마가 될까?
오케이? 그 금액을 맞춰서 돈을 갚아주는 거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은 돈도 역시 A1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은행에다가 넣어두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삐딱해지냐? 그 돈들을 다 더한 게 얘랑 같아지면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받은 돈을 싹 다 은행에 넣은 돈과 등비술합이겠죠? 기말부래랑 비슷하겠죠? 비슷한 게 아니지, 똑같지? 근원과 이 돈이 같아지면 되는 거야. 그거 두 개 비교하는 게 그냥 상환이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어? 기수불, 기말불 구분이 없는 대신 기말불과 그냥 똑같이 풀면 되고, 마지막에 내자마자 끝나는 거. 그놈의 합. 알았지? 그놈의 합과 목표치도 근데 대신에 은행에다 넣는 거야. 자, 여기는 근데 왼승이에요. 여기도 1개월 차이 난다. 빌리자마자, 자, 100만 원 갚아. 자, 1000만 원 줄게. 자, 이번 달부터 갚아. 당장 내놔, 100만 원. 이게 아니라고. 왜 웃어?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뭐 한다? 다음 달부터 갚아. 그럼 다음 달에 갚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달 흘렀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더 기간이 흐른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0개월, N개월 빼주면 N개월지. 여기는 1개월, N개월 빼주면 N-1.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지요? 알았지요? 그게 상환이다. 그럼 이제 마지막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상환 말고 또 있어.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은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네 뭐 연금 얘기 많이 들어봤지? 여기 뭐 아우른노인가 보험노인가 저기 국민연금도 있고. 그런 연금 말하는 겁니다. 자, 연금은 또 뭐가 달라지냐? 현재 민법인은 뭐 한 달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주는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근데 민범이가 그거를 매달 생활비처럼 받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한 방에 그냥 다 땡겨받아서 그냥 사업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거야. 자, 1년째가 있어요. 2년째가 있어요. 3년째가 있고요. N년째가 있어요. 원래라면은 계속 A1을 받아요. 오케이? 그런데 현재 나는 지금 당장 모든 돈을 다 땡겨받고 싶어. 얼마일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라고. 오케이? 물어보는 건 뭐다? 현재 비원을 물어봅니다. 근데 쓰고 나니까, 그려보고 나니까 그림이 어때? 쟤랑 똑같지? 그래서 사실은 연금과 상환은 그냥 같은 문제예요. 대신에 물음표가 달라진 거야. 물어보는 게 달라진 거야. 이차 함수에서 항상 최대 최소는 이라고만 물어봤니? 아니잖아. 최대값이 3일 때 A를 구하시오도 있었잖아. 그 느낌이라고. 오케이? 값을 줄 테니까 미수를 구해봐라. 바뀐 것 뿐이야. 값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그래서 뭐 한다? 연금을 받으면서 매년 받을 때마다 은행에 넣은 것과 지금 땡겨 받았을 때 은행에 가만히 넣어둔 돈이 같아지도록 현금 가치를 또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이 이자가 붙었다면 1 플러스 R에 N번 붙었겠지. 그러면 얘는 그대로겠지. 그럼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1승이겠지. 맞죠? 뭐 하고 있는 거야? 현금의 가치를 N년, 미래로 맞추는 겁니다. 그때 요 돈들의 총합이 또 등비술합인데 얘랑 같아지는 데 그렇게 푸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는 얼마씩 갚아야 돼요? A가 미지수. 지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B가 미지수. 상환과 연금은 완전 동일한 내용이에요. 미지수만 달라진 것뿐. 알았음? 끝. 이게 다야. 자, 근데 가끔 선생님들이 이런 쌤들이 있어. 현재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B. 그래서 현금 가치를 여기로 맞추시라고 하는 쌤들도 있어. 얘는 뭐야?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1승. 얘는 어떻게 돼?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지고 맞추시는 쌤들이나 풀이 해설지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
무조건 그냥 미래가 맞죠. 괜히 연금과 상환을 구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냥 똑같다. 결국은 뭐 맞추는 거다? 현금 가치 맞춘다라고만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알았음? 자, 연금 문제나 상환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 어디 있냐면 있나? 위에 있나? 뭐야? 없냐? 없네. 에이, 다른 문제집 가자. 왜? 맞추고 싶었어? 아싸 없으니까 맞추겠다 이러고 있었어? 그럴 리가 있나? 뭐 불신하지. 아, 공수투가 아니잖아. 아, 옛날 수학 학 꺼내면 되네. 수원 꺼내면 돼, 수원. 자, 이거 풀어보자. 철수는 이달 초에 자가용을 구입하면서 1부는 냈는데 1부는 상환을 하겠대. 빚을 내겠대. 1,000만 원을 빌려서. 자, 풀어보세요.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갚아 나가겠대요. 언제부터? 이달 말부터. 요 왜 형광펜 표시 이 새까맣게 색칠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가 이달 초잖아. 그지? 그리고 이달 말이면은 한 달 후잖아. 알았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24개월 동안 갚아 나가는 거야. 결국 똑같아. 알았죠? 자, 그래서 얼마 갚아 나갈 거야? 몰라.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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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근데 빌린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1,000만 원인 거거든. 그럼 이제 끝났지. 요거 맞춰주면 되잖아. 맞죠? 가자. 마지막은 그대로 A입니다. 얘는요, 몇 개월이 흘렀어? 23개월이 흘렀죠? 이제 얼마야? 1%? 그러면 요놈의 합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뭐예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몰라. 공비 1.03. 항의 개수 24개. 오케이? 왜 1.03이 됐냐 갑자기? 1.01 땡큐. 됐죠? 23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는 뭐다? 금액 맞춰보자. 아, 이거 주황색, 초록색. 여기는 뭐다? 1,000만 원에다가 1.04의 몇은? 24수. 왜 또 1.04야 얘는? 그러니까 다 타시면 됩니다. 알아요? 그럼 뭐예요? 1,270만 원. 는 0.01분의 100분의 아니 100 곱하기 뭐 바로 해도 되고. 이게 뭐야? 0.27이야? 오케이. 빠방 빠방. 그럼 A는 뭐다? 27분의 1,270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뭐 100만 원 이하, 뭐 1,000원 이하는 버린다. 100만 원 이하 버리면 너무 많이 버리는구나. 아무튼 알았죠? 끝. 여기까지. 어떤 느낌으로 푸는 건지 알겠지? 이 그림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억지로 막 외워서 그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알았지? 자, 그런데 이게 달까요? 아니요. 내가 그리라고 하는 이유의 진짜 학교 시험 문제는요. 매년 매월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서. 이거 봐봐. 적금이야. 근데 첫 해에는 100만 원 입금을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적립금 자체도 3% 늘어가. A가 아니라 1.03A가 되고 1.03 제곱의 A가 되는 거야. 넣는 금액 자체가. 이게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오케이? 풀어보세요. 힌트는
그리면 다 돼. 알았지? 이기.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리라고. 그리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 2020년 1월 1일부터 매년 초, 그러니까 20년 초가 등장을 했잖아. 그리고 매년이라며. 그렇게 29년 말까지니까 29년 초까지 돈을 일단 집어넣고 29년 말에 돈을 찾겠다잖아. 그지? 그런데 넣는 금액이 그냥 바뀔 뿐이야. 뭐가 달라? 똑같잖아. 얘는 뭐야? 1.03. 얘는 뭐야? 9승. 그걸 가지고 여기로 돈을 맞춰달라고. 그럼 이제 얼마나 붙는지만 계산하면 되잖아. 얘는 뭐야? 자, 색깔 바꾼다. 100만원 곱하기 1.03의 9승에 대하여 1.03의 이율로 한 번 붙은 거야. 그럼 그 다음 건 뭐겠어? 100만원 곱하기 1.03의 8승에다가 1.03의 이율로 이자 두 번 붙은 거지. 느낌 오지? 처음 건 뭐야? 100만원을 넣었는데 1.03의 이자 안 봐도 10승 똑같을 거 아니야. 10번 붙었지. 그걸 더하세요. 등비수율이야? 아니, 그냥 상수들 10개 더하는 거야. 다 똑같잖아. 100만원 곱하기 1.03, 1.03의 10승이라는 거를 10번 더하라잖아. 답은 1340만원. 끝 4번. 알았죠? 자,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학교 시험은 장난친다 그랬지. 뭘 또 장난쳐? 그만 장난쳐.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1.03인데 여기는 1.01인 거야. 그럼 지금처럼 상수는 아니겠지. 대신에 공비 얼마? 1.03분의 1.01.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1.03의 10승, 1.01의 10승 두 개가 주어질 겁니다. 그걸로 푸는 거야. 알았음? 그게 다예요. 별거 없습니다. 알았음? 알았음?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그 정도만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목적이 뭐였다? 등비수열은 그냥 공식 쓰면 돼. 그러니까 일단 써. 내가 전에 등차수열 할 때 그 얘기 했을 거야. 등차 등비에서 너네가 학교 시험에서 질문이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많이 안 나옵니다. 왜? 대부분 그냥 공식대로 넣으면 나오거든. 물론 질문이 없다는 건 아니야. 나중에 너희들이 아무리 익숙해져도 잘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어. 등차수열 합공식과 관련된 어떤 상식적인 얘기. 등비수열의 합공식과 관련된 어떤 상식적인 얘기. 막 합의 최대 최소 전에도 해봤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뭔가가 있어. 모의고사 문제라고도 부르는데 모의고사에서 등차 등비가 어렵게 나오는 유형이 딱 한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그 녀석들이 일단 등장하면 너의 질문 나와. 근데 그 외 나머지는 공식을 너네가 못 외워서 질문이거나 안 써서 질문이거나. 그래서 등차 등비를 시험 대비하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내가 좀 지랄 발광을 많이 할 거예요. 등차 등비 좀 그만 질문하라고. 알았음. 왜? 공식 쓰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너네가 잘 못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말했던 그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거, 그 성질. 성질은 계속 질문할 거고 나는 계속 그걸 설명을 할 거고. 오케이? 그리고 등비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나온다기보다 나오면 질문이 무조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리학계다. 왜? 제발 공식 이거는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공식을 쳐 외워가지고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런 거. 지웠네. 아까 이런 풀이. 이런 것들을 꼭 질문을 하거든. 알았죠? 그래서 이거 원리학계는 오히려 반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공식을 제발 부탁이니 외우지 마라. 그거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시그마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수학적 귀납법인데 자, 이 두 단어는 사실 지금 해도 좋아. 사실 지금 해도 좋은데 뭐 뺀 이유가 일단 등차 등비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열의 합이나 수학적 귀납법을 푸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앞에 걸 한 것도 있고 수열의 합이나 귀납법은 사실은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져요. 특히 귀납법은.
수능에서 중킬러급, 킬러급 문제로 무조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열의 합이나 귀납법 쪽이기도 하고 해서 거기는 많이 어려워서 뭐 미리 연습을 해두면 좋기는 한데 좀 여름 방학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아마 너희들은 이번 겨울 방학 때 제대로 할 때 그때 이제 수열의 합이나 귀납법을 조금 힘 실어서 너희들은 공부를 더 해주면 될 것 같아. 앞부분은 쉬워서. 삼각함수나 이런 것들도 어렵긴 한데 다 했고 한 번씩은. 알았죠? 그리고 어쨌든 뭐 수원, 대수를 전체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사실 지수로그부터 시작입니다.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중킬러급, 킬러급 문제가 안 나오지는 않아. 안 나오진 않는데 삼각함수나 수열에 비하면 훨씬 쉬워. 물어보는 것도 뻔하고 모의고사에서 나와도. 그래가지고 사실은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기도 하고 연산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암기 느낌이 좀 있어서 지금 해봐야 어차피 한 6개월 지나면 까먹거든. 그래서 지수로그보다는 좀 흐름 자체가 중요한 삼각함수나 수열 쪽으로 이번 방학 특강을 잡았었어요. 알겠죠? 자, 어쨌든 요거 배운 거 가지고 삼각함수 부분 특히 삼각함수 부분 좀 특히 연습 좀 이번 학기 동안에 시험 대비하면서 조금씩 공부해 놓으면 겨울방학 때 많이 도움될 것 같아. 너네가 힘을 수열에다가 그리고 지수로그에다만 심으면 되니까. 삼각함수가 제일 어려운 건 막. 알겠죠? 자, 아무튼 방학 동안 고생들 했고요. 오늘 배운 등비 쪽 뭐 혼자 공부하다가 질문 생기거나 하면은 가지고 오세요. 뭐 정규 수업 때나 아니면 평소에 그냥 카톡으로라도 질문해. 지금 나한테 맨날 카톡 하면서 질문하는 애가 벌써 다른 학년은 몇 명 있기는 한데 그렇게 너희들도 계속 질문하세요, 평소에. 알았죠? 뭐 대수 같은 것도 다 받아줄 테니까. 알았음? 잘 가요.